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본 강의는 다 끝났지만 뒤풀이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뒤풀이 강의는 지극히 사적인 질문도 다 제가 풀어서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그 1, 2부 큰 강의는 한 질문을 제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그 원론적인 것까지 다 풀어서 답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게끔 이렇게 강의를 조금 시간을 두어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풀이 강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통 1, 2분 또 길면 3분, 5분 이내로 이렇게 간단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뒤풀이 강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풀이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으려고 먼 데서 오셨어요. 그런데 큰 강의는 질문을 한 번 강의할 때 보통 15개 정도밖에 질문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질문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뒤풀이 강의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질문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야 여기 계신 분이 많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뒷분 그 질문을 못 받게 되니까 핵심적으로 딱 질문을 축소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금방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현답을 아주 짧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앞에 본 강의처럼 길게 하면 지금도 질문을 2-3개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걸 허심탄회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공적인 질문이든 사적인 질문이든 어떤 질문이든 다 괜찮으니까 부담 없이 하셔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혼인 저에게 결혼은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결혼이란 무엇인가는 정의를 잘 몰라서 아직 개념이 안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이 현 시대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은 내가 꼭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할 필요가 있지만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대를 이을 의무가 있어요. 아기를 낳아야 될 의무. 근데 그게 의무가 결혼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는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아기를 꼭 낳을 마음이 있다면 결혼이라는 걸 할 필요성이 있지만 아기를 꼭 낳을 마음이 아닌 경우 형편에 따라 하고 살아도 되고 혼자 살아도 된다.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게 더 득이 되는 팔자고 혼자 사는 게 더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혼자 살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바른 이념을 가지고 살면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이 시대는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결혼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나는 아기를 꼭 한 번은 낳고 싶어 예를 들어.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돼. 그럴 때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괜찮다. 알겠죠? 저는 경기도 아울렛에 근무하고 있는
아니, 옷 우리 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인데요. 저희 아울렛과 건물주 간에 분쟁이 생겨서 7월 말일까지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6개월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이 더 연장을 해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지, 좋은 인연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현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본인이 직장 생활에서 불만이 없어요. 예를 들어 현재 불만이 없을 경우에는 6개월을 채우고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음 직장에 갈 때 좋아요. 내가 다음 직장을 갈 때 좋은 인연이 온다. 근데 현재 이 직장이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불만이 많이 있었을 때는 6개월을 굳이 채우려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준비해서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그걸로 분별을 하면 돼. 내가 그동안 불만이 없었다. 그러면 6개월을 꼭 채우고 나가는 게 더 현명하고, 내가 그동안 불만이 가득 있어서 참아왔다. 그럴 때는 6개월을 기다리지 마라. 이건 내가 빨리 움직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아셨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자인데, 사실은 탁발하러 오시는 분들 오면 제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거든요. 근데 분별 없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분은 매일 자주 오시는 기라예요. 그 자주 오셔서 내가 좀 외면을 했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대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내 마음을 잘 몰라서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어떤 스님들이 시주하러 오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괜찮은데 한 2, 3일 간격으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거절도 못하고 또 주기도 그렇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른 분별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스님이 이 시주하러 탁발하러 다니는 것도 우리가 바른 이념을 세워서 다니는 분도 있고 단지 동량습으로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딱 보면 알아. 이제 다니는 습을 보면 이분이 동량습으로 다니는지 느낄 수가 있거든. 근데 본인이 느꼈을 때 동량습으로 다니는데 계속 2, 3일 간격으로 오는데 이걸 준다. 1,000원씩이든 10,000원씩이든 그러면 너는 평생 동량짓 하고 살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바르게 분별을 하셔야 돼. 매 올 때마다 1,000원씩 10,000원씩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 저는 이렇게 자주 스님을 뵙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면은 스님을 뵙는 게 반가울 수 있지만 이렇게 자주 뵙는 건 저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은 내가 이 10,000원을 시주하지만 이걸로 바르게 공부하는 데 쓰시고 다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탁 해주고 마무리를 짓는 게 좋아요. 이건 바르게 스님을 깨우쳐 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인연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게 안 좋은 인연인 것 같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다시 자꾸 연결이 되려고 할 때에는 분별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끊으려 했는데 자꾸 연결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헤어진 남자예요?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예. 아니, 말을 그냥 주먹구기시로 하면 어떡해. 자, 벌써 말씀만 들어도 나는 감이 와. 자, 우리는 지금 생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두면 나중에 다 약이 되고, 아시죠? 힘이 돼요, 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듣고 있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헤어진 남자가 그럼 이혼을 한 거예요? 아니, 사귀다 헤어졌어. 사귀다 헤어졌는데 또 연락이 오니까 본인은 고민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답을 드릴게요.
본인이 사귀다 헤어졌는데 본인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절대 아니다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 고집으로 자꾸 온다. 이 사람 감정으로 온다. 이걸 본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리 걸치는 식으로 받아주면 이건 본인이 그 사람한테 엮이는 거예요. 다르지 못하다. 본인이 1%도 이 사람한테 미련이 없이 헤어졌다면 바르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나는 당신한테 1%도 미련이 없고 우리는 정리됐다. 끝났다. 근데 당신이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연락하는 것은 내가 너무 불편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걸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당신에 대한 미련이 1%도 없으며 집착이 없다 나는. 그리고 당신이 찾아오는 자체가 나한테는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바르게 설명해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약간이라도 미련이 있어서 지금 받아준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감정하고 관계도 물론 있지만 내 감정이 미련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받아줄 때는 본인 감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지.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멀리하고 있나? 좋아하고 있나? 이걸 점검해봐야 되겠지. 그런데 내가 진짜 싫은데 이 사람이 찾아온다면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본인 감정이 스스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 없진 않은데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이 안 될 때는 뭐라고? 바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바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니다. 근데 왜 미련 가져? 정리해야지. 아, 그렇잖아. 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하나만 더. 여기도 봐요. 본인이 인간의 감정으로서 미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 인품이나 모든 게 아니다 싶어서 본인은 끝냈다면 이건 10년 가도 아닌 거야. 끝내야 돼. 그 다음. 예, 스님, 저 옆에 도반님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시골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는 그 스님만 탁발하러 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이제 좀 제압할 수 있는 분은 말로 해서 돌려보내곤 하는데 유독 한 남자분이 와서는 그 사복 입고 와서는 요령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일할 때 이제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일하고 있다고 보면은 제 코앞에 와서 요령을 막 흔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많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주 오는 편인데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냥 휙 나가버리는데 제가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해코지를 할까봐 아직까지는 한마디를 하진 못하고 항상 죄송합니다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오면 잘 들으세요. 편지를 미리 써놨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분한테 드리는 편지입니다. 제가 말로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글로 몇 자 적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읽어봐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편지 내용은 뭐라고 쓰냐면 그분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을 쓰면 되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매일 탁발을 하러 오고 이렇게 요령을 흔들고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는데 저는 당신께서 이렇게 아주 자주 이렇게 방문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공포증마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차마 이렇게 얼굴에 대고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서 글로 이렇게 남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 다른 인연을 찾아서 방문하시기를 바라고 저희 집에는 오늘로써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저의 소원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한 말로 편지를 한 장 써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안 옵니다. 근데 나쁜 말을 거기 편지에 쓰면 그분이 해코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겸손하게 마음을 담아서 당신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힘이 듭니다. 자매도 벌떡벌떡 깰 때가 있다. 이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약간 살을 붙여도 돼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걸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그냥 주면 안 되고 거기다 10,000원짜리를 하나 넣어서 주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10,000원짜리를 하나 넣는지는 알겠죠? 나는 호의적으로 당신한테 거절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근데 빈 봉투를 주면 기분 나빠서 확 찢고 말아요. 근데 10,000원을 넣어서 주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은 받아들인다. 아시겠죠? 저는 포천에서 왔는데요. 저희 아까 필로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옆에가 뚫려 있고 저희 집은 막혀 있는 밑에 1층에 상가가 있거든요. 근데 아들 방이 뚫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아들 방이 뚫려 있어도 그 층수가 몇 층이죠? 2층. 아니 근데 이제 2층이면 별로 안 좋으니까 앞으로 3년 안에 이사하시면 돼요. 예, 스승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축원문을 받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후에는 아들의 기도를 특별히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인데 아들이 22살인데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해요. 그래서 키가 크게 해달라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철이 없던 시절에 키가 작은 남자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좀 주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의 업으로 아들이 키가 안 크는 건지 두렵습니다. 저희 부부는 키가 크고 누나도 키가 큰데 제 업으로 인해 진짜 키가 작은 걸까요? 스승 아니면은 이런 참회를 진정으로 하고 이제라도 그 아들의 키를 좀 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 진짜 키가 클 수 있는 건지 스승님이 좋은 말씀.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참회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100% 키가 큰다 이렇게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과보를 받는 건 맞습니다. 과거에 무시하고 그런 키 작은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졌으므로 아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깨우쳐라. 이 과보로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과보기 때문에 본인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기도한다는 건 매우 좋아요. 그러면 키가 조금이라도 커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은 100% 내가 5cm가 큰다 이렇게 약속은 못 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촌 오빠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촌 오빠가 조울증이 좀 심하세요. 제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내려면 제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 탁한 기운을 받지 않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사촌 오빠의 그 탁한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 나한테 이걸 깨우치고 공부로 보여주고 있구나, 공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한테 탁한 기운으로 작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조울증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막 집착하고 자꾸 생각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부담스러워하는 거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내가 집착하고 부담스러워할수록 그 기운에 엮인다는 뜻이거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이렇게 그냥 공부로만 받아들이고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무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도 말라 이 소리라 내 말은. 그 마음 아파하는 자체가 집착이니까.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본인이 함께 생활을 해요? 아니요. 따로따로 만나? 가끔 만나? 네. 가끔 만나면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아. 가급적 자주 만나지 말라고요. 통화 정도는 관계없는데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내가 자주 안 만나니까 이기적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택권을 주었어요. 바른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친구가 아주 이렇게 생각도 나쁘고 막 기운도 탁하고 모질라고 이래. 근데 초등학교 친구라는 이유로 자꾸 찾아와. 근데 나는 억지로 만나. 내가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이건 자기가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정리해서 끊어내는 게 내가 지금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하느님한테 인정받는 거야. 이걸 억지 춘향으로 계속 같이 만나주면서 노는 게 하느님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냉정해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 기운하고 놀 자격이 없다. 나랑은 주파수가 안 맞는다. 그러니 너의 길은 따로 있으니 너의 길을 따로 살아라. 그리고 맑은 기운으로 내가 살 궁리를 해야 하늘이 기운을 주고 그 기운을 받아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걸 알면서 계속 매달려 가면 내 기운이 탁해지니까 나도 등신되고 상대도 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걸 매달려 가지 마라. 아셨죠? 네. 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6월 달에 조그만하게 이래 건물을 지었는데 이래 세입자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네네네. 현실적인 문제. 네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경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 상담을 해서 어떤 데 문제가 있는지 이건 확인한 다음에 제가 방편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환경도 듣지 않고 운도 안 보고 팔자도 안 보고 내가 이렇게 속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 사회 또 내 어떤 운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사주를 보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자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자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할 때는 그 돈을 반드시 놔야 효과가 있다. 거기 마중물이 되어서 돈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네네네. 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적을 쓰거나 기도를 부탁할 때 시주를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 이게 맞냐 틀리냐 물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정성껏 어떤 스님이 됐든 어떤 분한테 그 기도를 부탁하거나 부적을 부탁할 때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지급을 해야 그 기운을 다 받습니다. 내가 이걸 나는 그냥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공짜로 받고 싶어. 그럼 공짜로 받는 것만큼밖에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더라도 작다. 근데 내가 반드시 정성껏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내가 그 정성에 비례하게 시주를 하고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내 형편대로 시주를 하고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기운을 다 받습니다.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 잘 들으셔야 돼요. 물질도 에너지예요. 이 돈이라는 게 물질 에너지라고. 이 물질 에너지를 내가 씀으로써 부적을 쓰는데 씀으로써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이 물질 기운이 나가면서 새 기운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을 통해서 나의 탁한 기운은 액땜 작용을 해. 자, 이게 돈이라고 합시다. 이게 기운이라고, 물질 기운. 물질 기운을 내가 내보내, 아깝지만 내보냄으로써 여기에 탁한 에너지가 다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기운을 내가 대가로 맞이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말 아시죠? 돈 나가면 액땜했다. 우리가 몸 아플 거 돈 나가서 액땜했다 이런 말 하시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실제 그런 겁니다. 물질로서 크게 상처를 입거나 나가게 되면 탁한 기운이 그 물질로 대신 묻어나갔기 때문에 액땜 작용에서 다른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무한한 기운이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대가를 얻을 때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그 시너지가 진짜 크게 작용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다르냐? 내가 부적을 부탁한 게 아니에요. 부탁한 게 아닌데 어떤 스님이
보세요. 어떤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위해 부적을 진심을 담아서 해주마.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고 나는 너를 위해서 진심으로 부적을 해줄 테니까 잘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그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부적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았어. 이 경우는 좀 달라. 이 경우는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긍정작용을 해요. 그 에너지가. 그런데 내가 부탁해서 받을 때는 대가를 반드시 지급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줄 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내가 자청해서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가 있어요. 돈을 받지 않고 내가 너의 형편이 어려우니 내가 진심을 담아서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잘 쓰라고 주어요. 이때는 내 마음과 에너지를 내가 스스로 담아서 주었기 때문에 그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름을 지어달라면서 공짜로 받고 싶은 거야. 부탁하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설령 해준다 해도 효과가 작아. 이분이 공짜로 부탁해서 내가 해줬어요. 이 효과는 작다.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분이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을 써줄 때는 관계없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스승님. 저희 아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저희 아들이 갑자기 대기업을 다니다가 4월 달에 그만두고 도면을 그려서 가방을 만들어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저 긍정적인 마인드는 더 잘 되려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엄마를 그 일을 한다고요? 네네. 그래서 왜 눈치를 봐 그때? 아니 근데 그 전에 보다는 조금 활기가 없는 것 같고, 응? 그애가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건 눈치 볼 일이 아닌데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공부가 필요해서 그 과정을 겪는 거니까 너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공부구나 이렇게 봐주고 인정해주고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어머니 잣대로 아빠 눈치, 뭐 아들 눈치 이렇게 보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것도 하나의 아들이 발전하는 과정이고 이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니 내가 당분간 지켜보면서 기다려주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놔둬야지 자꾸 안타까워하고 눈치 보면 엄마가 탁한 기운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한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걱정을 자꾸 하지 마라. 괜히 아이 잘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걱정하는 건 나쁜 기운이야. 이 엄마들 잘 알아야 돼요. 자, 봐봐. 아이가 학교 가니까 걱정. 와도 걱정. 친구랑 놀러 가도 걱정. 이 걱정하는 기운은 탁한 기운이라고. 그럼 어떤 게 좋은 기운인지 말해줄게요. 믿어주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야. 아, 잘 다녀오겠지. 또 친구랑 잘 놀겠지. 공부를 잘 하겠지. 이렇게 믿어주는 기운이 좋은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주는 기운을 가져야지 맨날 걱정하는 기운을 주지 마라. 이건 탁한 기운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이건 또 달라요. 걱정하고는 개별적이고 달라. 아이가 예를 들어 공부하러 갔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기운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속으로 축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그리고 여행을 갔어.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운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 늘 신께서 보호해주고 도와주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좋은 기운이에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은 안 하면서 맨 걱정만 하고 있어. 이건 안 된다. 아셨죠? 네. 반갑습니다. 스승님 강의를 지인들과 가족들, 특히 집사람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사람이 하루빨리 스승님 강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집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서 또 너무 현실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했는데 잘 말을 안 듣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앞으로 부인한테 이 강의를 들으라고 권하지 마십시오.
권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부인한테 더 잘해주고 더 사랑도 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청소도 도와주고 그런데 이렇게 잘해주니까 당신 왜 요즘 이렇게 잘해? 물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그 도원 강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하라고 가르쳐줬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분 시키는 대로. 그러고 나면 듣지 말라 해도 들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예, 늘 스승님 강의 잘 듣고요. 멀리에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 게 아시는 분이 돈을 좀 빌려 가가지고 잘 안 주어서 어떻게 하면 좀 받을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해서 전화. 그 돈을 빌려준 건 이제 본인 마음인데 아주 미련한 짓을 한 거죠. 돈은 절대 함부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함부로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 돈 거래는 정말 지극히 신중해야 돼요. 이 돈이라는 게 잘 쓰면 아주 득되고 좋은 거지만 좋은 에너지지만 잘못 쓰면 아주 요물이에요. 사람을 갈라놓게 만들고 아주 피해도 주고 아픔도 주고 그리고 배신하게 만들고 이런 게 바로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 거래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제는 내가 그건 사주운세를 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앞으로 이런 돈 거래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을 거래를 할 때 내가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바르게 점검해보고 빌려주었느냐 인정으로 빌려주었느냐에 따라서 척도가 달라져요. 바르게 분별을 하고 빌려줬을 때는 하늘이 꼭 갚게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분별 없이 빌려줬을 때는 속을 쓰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분별 없이 인정으로 빌려줬다면 이건 분명히 속색일 것이고 받더라도 어렵게 받을 거고 내가 바르게 분별하면서 빌려줬다면 이건 하늘이 도와서 꼭 갚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온 김에 그래도 한번 마음속에 은연중에 생각이 되었던 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아들이 결혼을 저는 이제 33살쯤 했으면 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갑자기는 아닌데 사귄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삼재 뭐 나가는 삼재이기는 하고 그 아들 저 보면은 삼형살도 이번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도 일단은 잡았기 때문에 질문을 올리는 그 자체가 좀 의미는 없지만 제가 질문할 기회가 또 이렇게 주어져 있어가지고 질문을 해봅니다. 예,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전 질문이 있고 사후 질문이 있는데 사전 질문은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고 사후 질문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상담을 하든 사전 상의, 사전 질문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사후 질문, 사후 상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도 계약해놓고 묻는 분이 있고 계약하기 전에 묻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계약하기 전에 묻는 분은 내가 아주 기쁘게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계약 다 해놓고 묻는 분은 왜 묻는데? 내가 물어봐요. 나쁜 분은 어쩔 건데? 내가 딱 묻는다고. 왜 그러냐? 이미 결정 지은 걸 물어서 나쁘게 나왔을 때 마음만 아프거든. 그래서 내가 사후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다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본인을 나무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 듣지 마요. 나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으란 얘기지. 우리는 모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뭐 삼형살이든 운이 안 좋은 때 결혼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것은 본인이 당장이라도 나를 찾아와서 궁합을 보고 과연 이게 현명하고 바른 것인지 상담을 듣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방편을 가르쳐 줄 것이고 또 방편도 통하지 않다면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열심히 살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이건 그게 처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면 한번 직접 상담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건.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된다면 그냥 통과시키고 그냥 결혼시키라는 얘기고 걱정 안 되면 그냥 놔둬 그냥 살게. 네, 제 말은 걱정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안녕하세요, 스승님. 제가 방을 얻는데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동쪽 방향이 맞다고 그래요. 근데 방이 좀처럼 동쪽 방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동쪽만 방향 아니니까 그 어디 가서 상담 잘못해서 질문한 거예요. 또 이 방향이라는 건 꼭 한 군데만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두세 군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바르게 상담을 해서 차선책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멀리 움직일 때는 방향을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멀리라는 말은 100리 이상을 움직일 때는 방향을 따질 거 없다. 100리. 예? 예, 또는 100km. 그러니까 100리면 40km예요. 40km 넘었으면은 방향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100km가 넘을 때는 아예 신경 안 써도 되고.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 주파수가 멀리 움직이면 이게 하나가 돼버려요. 원이 돼버린다고. 원. 멀리 갈수록.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가면 하나가 돼버리잖아. 그죠? 그것처럼 멀리 갈수록 주파수 에너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가까울 때 우리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0km 이 정도 이사를 한다. 그럼 방향 묻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또. 선생님, 제가 8살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요. 데리고 와도 되는지요? 너무 여기는 말씀드릴게요. 아기들이 8살짜리가 오게 되면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 이 기운을 자꾸 분산시키기 때문에 한 15세가 넘으면 어머니 말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와도 되는데 8살 정도면 우리가 참 다른 분한테 자칫하면 피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기가 싫어서가 아니고 오랫동안 견디지를 못하니까. 아셨죠? 자, 오늘 일문일답 잘 들으셨죠? 네. 예, 이 디프리 강의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바르게 분별을 못해서 차츰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프리 강의는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짧게 한 1, 2분 이내로 이렇게 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풀어줘야 될 강의들은 나중에 이제 또 질문을 만들어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크게 풀어줄 강의, 공적인 강의 있죠. 사적인 게 아니고 이런 공적인 강의들은 회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질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이 질문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질문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공부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100% 다 듣고 이 자리에 오면 지나간 질문을 안 하는데 그냥 한 20, 30개 듣고 오시면은 과거에 없는 줄 알고 또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다 받아주지 못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이해하시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또 그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깨우침을 제가 바르게 도와드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함께 열심히 합시다.